고인테크,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이쪽 전문 기업인데 특히 2025년 들어서 수주 모멘텀이 엄청납니다. 벌써 7월인데 신규 수주액만 1,000억 원을 확보했고요.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글쎄요, 3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자동차 쪽으로도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이라고 하죠. 이쪽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네네. 뭐 외형적으로 커지는 건 확실히 보입니다. 성장세가 인상적이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연결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이게 좀 로우 싱글, 그러니까 한 자릿수 초반에서 뭐 기껏해야 미드 싱글, 중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 이건 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수주가 늘어나는 거야 뭐 좋은데 이게 진짜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룹 차원에서도 보면 2차 전지 소재란 장비, 이걸 다 합쳐서 토탈 솔루션을 만들려고 시너지 내고 있잖아요. 코인테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존 자동화뿐만 아니라 AMR, 그 자율주행 로봇 분야를 선점하려는 것 같아요. 특히 제조업 공정 자동화에 딱 집중하는 전략, 이거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수주도 벌써 3번이나 따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랑도 130억 원 계약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하고는 차세대 아이템을 같이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MR 같은 물류 쪽 수주 비중이 예전에는 한 10% 초중반,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35%까지 확 늘었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변화죠. 물론 사업 받업하신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동차나 또 수소에너지 분야 진출 이런 건 인상적이죠. 근데 그 연결 기준으로 연간 수주액 2천억 원 이상, 특히 그 미국 로컬 배터리사들한테서 대규모 발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 이건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봐야죠.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과의 시너지가 과연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또 저기 동탄의 R&D 센터 크게 확장 이전했잖아요. 이런 막대한 R&D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LFP 양극재 협업이라던가 LCM 미드니켈 개발 같은 것도 글쎄요,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번 보죠. 요즘 셀 업체들이 ESS나 LFP 아니면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쪽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코인티크가 기존 자동화 장비랑 로봇을 딱 결합해서 뭐랄까 하이브리드형 솔루션 이런 걸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늘리는 건 코인테크한테는 분명 좋은 기회일 거고요. GM이나 기아차하고도 협력 논의가 있고 SK CNC 통해서 반도체 공정 자동화까지 넓히려는 노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요즘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나 자동차, 다른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실적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전기차 수요 둔화요? 그게 바로 캐즘 현상이죠. 일시적인 정체기. 그래서 2차 전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뭐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새로 들어가는 그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딱 잡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건 아직은 좀 미지수죠. 특히 그 해외 로컬 배터리사 투자, 이게 기대만큼 빨리 안 되면 성장세가 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럴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탑머티리얼 인수해서 소재 사업하는 거요. 이것도 뭐 장비 사업 변동성을 보완하려는 건 알겠는데 당장 그 2기가와트 규모 LFP 공장 새로 짓는 거 있잖아요. 3분기 말 준공 목표라던데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부담, 이런 시장 경쟁 심화,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재무 쪽이랑 주주 환원은 어떤지 볼까요? 올해 실적 패턴은 상반기는 좀 조주하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요. 연간 매출은 한 2천억 초중반 정도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확보한 수주랑 하반기 전망 보면 연말 수주 잔고가 3천억 중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이 수주 잔고가 든든하니까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해 볼 만하죠. 또 하나, 2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해왔다는 점, 현금이랑 주식 섞어서 주는데 수익률이 한 4% 수준이래요. 이것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거죠.
상저하고 전망낮 재는가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그 탑머티리얼 매출 공백 영향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로우 싱글에서 미드 싱글 정도로 낮게 예상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투자 그 캐펙스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심지어 2027년에 추가 증설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건 뭐 회사 현금 흐름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당을 꾸준히 해온 건 좋지만 앞으로 계속될 그 대규모 투자 규모랑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 수준의 배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봐야겠죠. 네, 확실히 코인테크는 이제 단순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넘어서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진짜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 다각화란 기술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한 계획이나 투자는 정말 야심차고 인상적입니다. 근데 결국 관건은 이거죠. 이렇게 외형을 키우는 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냐? 그리고 신사업은 제대로 안착시키면서 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시장 변화에는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코인테크의 이런 공격적인 확장이 과연 탄탄한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